시청자 여러분, 1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발족한 통합교육추진단이 미래교실 수업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미래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창업 실패를 줄이기 위해 먼저 장사를 해보고 창업을 결정하는 창업 프로그램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중 일요일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입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의무 휴업일을 설 당일인 토요일로 하루 당기려고 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현안 점검. 오늘은 성동조선의 부활을 꿈꾸는 통영시와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산청군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제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 3D 프린터나 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이른바 미래교실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노트북 마우스를 몇 번 누르자 큐브 형태의 블록이 금방 생깁니다. 이 모형은 3D 프린터를 거쳐 작은 굴곡까지 표현한 조형물로 탄생합니다. 그동안 문제집에 있는 그림으로만 봤던 모형을 직접 만져보고 살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2차원 평면에서 어떤 3차원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공간지각 능력이라든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창의적인 어떤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모니터 화면에 퀴즈 문제가 올라갑니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기계 안에 답을 입력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손을 들고 답을 외쳤던 모습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교과서식 수업에 머물지 않고 태블릿 PC를 비롯한 지능형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보자는 겁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원하는 그런 미래 교육의 그런 방향과 조금씩 이제 단계적으로 맞아가지 않을까. 이번 시연회는 지난해 10월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발족한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선 처음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해 만든 성과물입니다. 초중등 교육을 같이 고민하고 대학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올해 시행하여 우수한 대학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우수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단은 올해 안에 미래학교 선도학교로 5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창업 실패를 줄이기 위해 먼저 장사를 해보고 창업을 결정하는 창업 프로그램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그러운 식물 속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우보아 씨.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입학해 4주간의 창업 이론 교육을 받은 뒤 사관학교가 제공한 상가 공간에 식물 가게를 차렸습니다. 넉 달 동안 가게를 직접 운영하면서 가격 결정이나 손님 응대, 재고 처리 등 실제 창업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미리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과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과연 반응이 있을지 그 무턱대고 창업하면 그것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걸 먼저 테스트해보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전문가들의 1대1 멘토링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창업을 어떻게 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9명의 예비 창업자들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참가해 각자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넉 달 동안의 경영 체험이 끝나고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비용 일부와 최대 1억 원 이내의 정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점을 해서 영업을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경남 신용보증재단은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네, 이번 설날의 다음 날은 일요일이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설날인 토요일로 바꾸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들은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강도가 높은 명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나마 이번 설날 연휴는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어서 모처럼 연휴 기회가 생겼습니다. 몇 프로의 인원이 출근해서 오픈하고 마감을 하는데 그래 되면은 그 한 3분의 2 직원들은 명절 당일도 쉬어도 되고 그 다음날 의무 휴업일이기 때문에 이틀을 쉴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처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휴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진주시가 원하는 업체에 한해서 의무 휴업일을 설날 당일인 25일로 바꾸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마트가 노동자들의 휴식권 강화를 명목으로 휴업일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설 명절 당일 의무 휴업일 변경 지정을 희망하는 대형마트하고 중대규모 점포와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의 꾸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의무 휴업일 변경이 손님이 적은 명절 당일 대신 매출이 더 많은 일요일에 영업하겠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직원들이 쉬는 걸 정말 좋아라 하는 것 같으면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명절 당일날 우리도 휴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휴업일은 의무 휴업일대로 쉬십시오. 앞서 서울 강서구와 오산, 목포시에서도 의무 휴업일을 변경했다 노동자들의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진주시는 당초 오늘 공고하기로 했던 의무 휴업일 변경 사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약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교해 2, 3도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4도, 진주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눈 또는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합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2도, 함안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6도, 김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5도, 산청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5도, 합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계속 떨어지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년기획부도 오늘은 성동조선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통영입니다. 현재 성동조선 매각 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빠르면 오는 4월에 적극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이 2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말 HSG 중공업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HSG 중공업이 다음 달 중순까지 계약금 2천억 중 잔금 90%를 납부하고 창원지법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 인수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성동조선이 가동되면 통영 경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시적 성과로 성동조선과 협력업체 직원 등 3천여 명의 채용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 성동조선과 함께 DHI와 퍼시 등 안정 3단 내 조선사들도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통영 조선 사업이 다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중순 되면은 완전히 이제 이게 인수를 받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가지고 검토토록. 문제는 운영입니다. HSG 중공업이 성동조선 야드를 선박 대형 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신규 선박 수주를 대신할 제작 물량 확보가 남은 과제입니다. 성동조선의 법정 관리를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빠른 공장 가동을 통한 공장 정상화, 그에 또 따른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
성동조선 인수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오는 4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산청군이 관광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동의보감촌에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예산인데요.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청군이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동의보감촌에 케이블카를 설치합니다. 타당성 조사는 마쳤고 용역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는 이곳 전통 한방 휴양 관광지를 출발해 기 체험장이 있는 동의전을 거쳐 천왕봉이 보이는 산 정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1.9km 구간에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산청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의보감촌의 전통 한방 휴양 관광지, 자연 휴양림, 치유이습 등 종합 관광지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산청군은 국비나 도비 등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케이블카로 탑승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보감촌 케이블카만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자칫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생기면 결국 서로 같이 침체되지 않겠느냐. 그런 케이블카만 자꾸 생길 게 아니고 좀 지역마다 좀 특화되는 거. 산청군은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회 산청세계 전통의학 엑스포에 맞춰 케이블카를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60세 이상 인구가 80만 명을 넘어선 반면 20세 미만 인구는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60대 이상 인구는 80만 4,153명으로 전년보다 4만여 명 늘어난 반면 20세 미만 인구는 61만 9,457명으로 전년 대비 2만 3천여 명 줄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13.4%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이 있는 산업도시지만 2010년 통합 창원시 탄생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상승하자 교통과 주거, 여가 등 WHO가 제시한 8개 기준에 맞춰 다음 달쯤 국제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11시 인제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걷기 동아리 창원 뚜벅이 발대식과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설맞이 한우 나눔 행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함안군 제향군인회 제59차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향군회관 4층에서 열립니다. 2020년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거제 장목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9월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게임 사고가 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220곳의 노후 방화 셔터를 방화 스크린으로 교체합니다. 도교육청은 안전점검 결과 학교 220곳의 방화 셔터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마지막 추경 예산과 예비비로 120억 원을 확보해 예산 교부까지 마쳤습니다. 이들 학교는 올해 방학을 활용해 방화 셔터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방화 스크린은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철제 방화 셔터와 달리 특수 소재로 가볍습니다. 창원지검은 창원 문화복합타운 조성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안상수 전 창원시장 등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는 창원 문화복합타운은 지난 2017년 경상남도와 창원시 감사에서 특혜성 행정 처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난 바 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양군 시민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봉산 산삼 휴양밸리에 혈세 1,000억 원을 투입한 것도 모자라
휴양밸리 운영을 위해서 연간 3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함양군의 졸속 행정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의 재상정을 추진하며 함양군이 군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산삼 휴양밸리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7분쯤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의 한 비료공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3개 동과 기계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료 공장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았다는 인근 마을 주민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장한 창녕 우포늪 생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창녕군은 우포늪 생태관이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콘텐츠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지난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36억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김해 화포천을 찾은 철새수가 월동철새 모니터링을 시작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 화포천 습지생태박물관은 최근 한림면 퇴레리 화포천 습지의 월동철새를 조사한 결과 서식 환경 개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여 마리보다 배 이상 많은 만여 마리가 화포천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